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65화에서 영철님과 영자님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65화의 시작을 이 두 분이 여셨죠. 제가 이 전화에서 불러내는 장면을 가지고 예측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재미를 주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좀 흥미로운 면이 있었죠. 그래서 65화의 대화를 가지고 풀어보려고요. 예전에 환승연애에서 혜은 씨와 규민 씨 장면을 가지고 규민어를 이해해보자 이런 주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65화에서는 영철어를 이해해보자 약간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게 영철 씨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압박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잖아요. 약간 회피 성향이 있고 뭔가 이런 분쟁 자체에서 이렇게 딱 도망가 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영철님이고 영자님은 이제 그런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터트려서도 어쨌든 빨리 해소를 해버리고 싶은 분이고 그러니까 두 분 다 분쟁을 안 좋아한다는 면에서는 똑같은데 그걸 해소하는 방면에서 굉장히 상반되는 분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영철님은 도망갈 구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심리적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저렇게까지 말을 돌려서 하지는 않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영철님이 굉장히 갑작스러운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터졌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대응을 좀 매끄럽게 못한 면은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닌 거지. 이렇게까지는. 이게 장점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현숙님도 지금 이렇게 말을 빙빙 돌리는 것 자체는 조금 대응하기가 힘들 순 있다. 하지만 이게 이 사람의 장점과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현숙님은 영철님의 이런 태도를 나쁘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쁘게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이제 영철님이 긴장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자님이 나오면서 저기로 가서 얘기하시죠. 이것도 아니야. 쪼! 쪼! 이렇게 딱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배신감이잖아. 원래 분노라는 건 내가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그걸 방해받았을 때 생기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솔로 나라 안에서의 영자님의 목적은 뭐야? 좋은 사람과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철님이 그 당사자가 됐잖아. 근데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은 뭐야? 그 좋은 1대1의 관계가 완성됐다고 생각해서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그 목표를 누가 방해했어요? 영철님이 방해했잖아. 영철님이 다른 사람도 알아본다는 식으로 하면서 내가 이뤘다고 생각했던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영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분노가 느껴지지. 그러니까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영자님이 느끼는 감정은 실은 타당한 감정이에요. 그렇다고 영철님이 지금 잘못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걸 나중에 제가 좀 세밀하게 대화 자체까지 풀어드릴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숙님과의 대화에서 처음부터 영철님이 다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정숙님이 여기 와서 뭐 이제 다른 기회도 있고 하면서 약간 그 영철님에게 다른 사람도 알아봐라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식으로 뉘앙스를 얘기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철님도 그런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좀 대화도 하고 그런 게 약간 이 솔로 나라에 와서 너무 나 혼자 꽁생원처럼 소외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는 좀 정숙 누나처럼 대범하게 다른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방법인가 하면서 또 얘기를 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철님 입장에서는 영자님이 최고야. 그리고 이 일이 없었으면 영자님하고 영철님은 그냥 무난하게 끝까지 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자님이 여기서 분노가 있는 건 당연하다. 상황적으로 맞다. 하지만 그 분노로 인해서 영철님의 마음이 너무 쪼그라들어 버린 거지. 그리고 약간의 오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통해서 전해 듣는다는 게 참 뭐랄까 100%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 감정까지 전달되진 않거든요. 만약 영자님이 영철님의 정말 이 전의 시점에서 그 영철님이 그 말을 할 때 그 시점에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 마음의 색깔을 볼 수 있었으면 영자님이 영철님은 그래도 나 되게 좋아하는구나 좀 서운하지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보이냐고.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숙님도 이런 게 좋은 거야, 쿨한 거야, 사람들이랑 어울려야지 약간 이런 좀 누나 같은 모습으로서 또 이끌어주는 그런 면이 있으니까 영철님도 거기에 좀 끌려가면서 좀 그래야지, 나도 그런 좀 마음이 있긴 있었는데 그래 그러볼까? 약간 이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런 뉘앙스는 전혀 전달되지가 않죠. 왜냐면 벌써 2달이 건넜는데 어떻게 전달이 돼. 그러니까 영자님 킵해놓고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만들어가겠다 이 뜻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시점에서는 굉장히 현숙님을 대할 때 단호했어. 물론 영철님의 마음이 어쨌건 간을 떠나서 영철님이 자기 또래의 다른 사람과도 좀 친해지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고 다른 기회도 있다는 거를 모르진 않았겠지.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영철님이 그래도 단호한 태도를 꽤 취했단 말이에요.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한테는. 나는 어쨌건 영자님이 지금 가장 마음이 가는 사람이고 이 마음이 어디까지 커질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솔직히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철님 입장에서는 약간 이 상황 자체가 억울한 거지. 영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분노가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어쨌건 불러서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영자님이 방금 랜덤 데이트 끝나고 뭘 들었는데 그게 오빠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라서 지금 기분이 그렇게 막 좋은 상태는 아닌데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지만 어쨌건 당신이 나에게 그걸 해명할 기회를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자님이 처음부터 압박을 심하게 한 건 아니에요. 영자님 입장에서, 영자님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말을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잘 되라고 해준 말을, 그러니까 옥순 언니가 잘 되라고 해준 말을 언니 입장 난처해질까 봐서 말을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불러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언니 입장이 난처해질까 봐라는 얘기는 뭐냐면 말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말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언니 말만 듣고 영철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으려고 불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영자님은 지금 이렇게 불러달라고 한 이유는 옥수님에게 그런 말을 듣고 나는 지금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서운하지만 당신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고 나의 마음의 이 분노를 녹여줘 라는 의미거든요. 이 시점까지는. 영자님이 만약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 영철님한테 혼내고 너 왜 그랬어?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불러낸 게 아니라고 이거는. 이 시점. 물론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르지. 근데 영철님을 보고는 그 마음은 아니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영철님의 대처가 영자님 기준에서는 미흡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누군가의 태도가 미흡했다기보다는 두 사람의 대화 방식이 너무 다른 거에서 실은 이 문제가 기인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 성향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했던 게 아닌가. 서로가 원래 저런 사람인데 그것을 좀 잘못 해석해버리는 그런 면이 좀 보였어요. 근데 이 두 분은 원래 잠재돼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균열을 이긴 했었죠. 물론 이 두 사람한테 주어진 시간이 길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가 배려해가면서 맞춰갈 수 있는 시간이 길었다면 두 사람이 잘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 그래 저 사람은 저런 단점도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저 부분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악의가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러면서 서로를 이해가는 기간이 있으면 두 사람의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었겠지만 솔로 나라에서는 그런 기간이 주어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힘들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이런 대화적으로 있어서 이런 뭐랄까 문법이 다르고, 영자님은 이런 감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거를 이제 해소를 해버리려는 분이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행동한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도 당장 무언가가 해소되길 바라는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가 나쁜 건 아니죠. 이런 영자님의 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친구로서 지내기도 편하고 솔직하고 다른 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면에서 또 장점일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누군가에게 장점이 영철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서로가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 당연히 영철님의 이런 회피 성향, 그리고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에게는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힘들고 기분이 좀 나쁘더라도 최소한 이 사람이 뭐 나한테 욕을 하거나 선을 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고민을 하고 그 사람 나름의 책임감이 존재하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또 장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영철님이 아무리 기분 나쁘다고 해서 대놓고 사람한테 뭐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보기에는 굉장히 답답하고 단점으로 보일 거예요. 그게 한번 균열이 생기면 며칠 사이에 해소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예상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만약 진짜 커플이 된다면 혹은 되었다면 이거는 언젠가는 넘어야 될 산이거든요. 두 사람의 이런 성향이 굉장히 다른 거, 대화의 문법이 다른 거.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좀 힘들지 않겠나 싶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너무 다른 대안들이 있잖아요. 그 대안 보라고 지금 만들어진 판이잖아요. 솔로 나라 자체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영자 씨가 여기까지는 이제 그렇게 불러달라고 했고, 그리고 정숙 씨에게 털어놨던 속마음이 다른 사람을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제대로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아가 보고 싶다 이 말이 상당히 추상적이잖아요. 솔로 나라의 문법이 조금 독특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저는 이제 물론 9시전부터 봤지만 그 사람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 그 부분은 내가 참 매력있게 느끼는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말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사람의 그런 면을 보니까 좀 알아가 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로 나라의 문법에서 알아가 보고 싶다는 건 호감이 생겼다, 그 사람 매력있다, 그 사람 마음에 든다, 이거랑 비슷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외부에서도 그렇지, 꼭 솔로 나라만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알아가 보고 싶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참 멋있다, 친구 되고 싶다 이 말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뭐 대화 몇 마디 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추상적인데 여기에서 일단 영자님은 알아가보고 싶다라는 말을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호감이 좀 생긴 것처럼 다른 사람과도 어느 정도 지금 호감을 나누고 싶은 거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러 온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배신감을 느낀 거고. 근데 영철 씨한테 지금 이 말을 하는 시점까지는 영자 씨가 옥순 씨 난처해질까봐 라는 말 표현처럼 그 말만 듣고 당신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설명해주고 내 마음에 이 일어난 분노를 내려놓게 도와줘요가 지금 영자 씨의 표현의 의미거든요. 근데 영철 씨는 지금 그렇게 캐치를 못하는 거지. 지금 영철 씨는 벌써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압박을 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떡하지? 도망가야 되나? 근데 도망은 못 가. 그러면 지금 머리가 복잡해지고 뭔가 벌써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영철 씨보다는 조금 더 답답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고 했지 얘기를 다 라고 영철 씨가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철 씨는 내가 그 알아가 보고 싶다는 뜻이 그렇게 내가 정확히 말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건 나는 호감을 나누고 싶다 그런 뜻은 아니었다 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영자 씨가 그래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뜻이죠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스냐 노냐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과 시간을 가지고 싶다라는 뜻이냐? 그랬다는 거냐? 그게 예스냐?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철 씨는 나는 호감이 있고 이성적인 이 감정은 당신에게 있고 이런 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여기에서 내가 후회나 뭔가 답답함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소 정도로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었다 정도의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자 씨는 예스냐 노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 얘기를 처음에는 알아가 보고 싶었냐 아니냐였다가 얘기라고 말하니까 그럼 얘기를 해보고 싶었냐 아니냐 이거의 예스 오와 노거든요. 근데 여기서 영철 씨가 예스라고 해버려요. 물론 그 예스의 의미에는 영자 씨가 물어본 의미로만 해석하면 거기선 노예요. 얘기해보고 싶지 않아.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얘기해보고 싶고 가 먼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평소에 영자 씨라면 아무리 처음에 얘기해보고 싶고 이 결론이 나왔어도 뒤에 나는 이미 뭐 영자님한테 이미 많이 빠져있고 이런 말 하면서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얘기해보고 싶다는 의미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호감의 범주가 아니구나라고 이해했을지도 모르지. 근데 지금 여기서도 영자 씨가 화가 완전 머리끝까지 나 있는 상태인데 그게 지금 결론이 먼저 들어오니까 또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자님의 화법으로 따지면 얘기해보고 싶고 해서 다른 사람 알아가 보고 싶고가 됐고 다른 사람과도 호감을 나눌 수도 있는 상태고 그러면 뭐야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자 씨는 예스 오어로 노로 불었는데 예스가 대답이 나와버렸으니까 그 도입에 서두에 결론부터 말하잖아요. 결론부터 말해.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건데 예스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자 입장에서는. 근데 영철 씨는 지금 그게 아니거든. 내가 말한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거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닌데 그게 지금 전달이 안 돼버린 거지. 너무 안타까운 거지. 여기서 영철님이 설명을 하거든요. 나는 영자님한테 많이 빠져있고 하면서 뭔가 부연 설명을 해요. 실은 영철님의 그 진위는 그 뒤에도 담겨 있었어. 이 시점까지는. 이 뒤에 물론 이런 압박에서 못 이기고 영자님에게서 마음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과정이 조금 보이고 앞으로 더 있겠지만 이 뒷말을 영자님은 안 들어버려요. 뭐라고 하냐? 근데 어쨌든 다른 사람이랑 얘기해보고 싶다는 뜻이죠?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철님은 앞에 예스라고 했지만 그 뒤에 진위가 담겨 있어요. 근데 영자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기다릴 지금 에너지도 없어. 머리가 지금 너무 복잡해. 감정이 치솟으면 그만큼 생각에 들어올 자리가 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자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정 관리를 잘못하면 우리가 감정이 널뛸 때 우리의 이성은 숨을 죽인다고요. 생각을 잘 못해. 그만큼 덜하게 돼. 그래서 우울할 때도 그 상황에서 뭘 선택하면 안 돼요. 나중에 내 정신이 맑아질 때를 기다려야지. 내 감정이 평온해질 때를 기다려야지. 어쨌건 근데 지금 영자님도 저 말의 진리를 끝까지 들을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얘기하고 싶다고 한 거죠. 지금 내가 예스 오노라고 물었는데 지금 예스라고 한 거죠. 뒷말 알았어 오케이 뒷말은 됐고 예스지. 그래서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철 씨는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안 들어주고 그거를 해명하려니 자기는 에너지 없고 실은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도망가고 싶은 거야. 빨리 여기서 자기 말이 안 되고 더 압박이 더 심해지는 것 같잖아요. 어쨌든 예스라고 한 거죠 하면서 압박이 더 심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빨리 얘기를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영철 씨도 제대로 판단을 못하기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런 압박에 원래 약한 부분도 있지만 근데 실은 나도 그래. 사람은 누구나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철 씨가 지금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다른 사람이랑 얘기해보고 싶다는 뜻이죠. 근데 이 영자님이 이런 방식이 또 틀렸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뭔가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부연 설명으로 상대를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영자님처럼 그래서 문제를 명확하게 보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는 도움 될 수 있어요. 근데 영철님은 뭔가 내가 예스냐 노냐로 해갖고 그걸 현혹시키기 위해서 뒷말을 붙인 건 아니긴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서로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철님은 여기에서 영자님 좋다고 그러고 저기에서 현숙님 좋다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영자님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근데 여기서 그 오해는 영자님의 진짜 마음이 한 게 아니라 영자님의 분노가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분노가 일었어. 근데 이 사람은 그래 이 사람의 본심이 그래도 날 좋아하는구나. 그럼 분노가 어디로 가? 분노가 약간 민망하잖아요. 어떡하지? 나 그냥 가?
그래서 분노가 민망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대의 나쁜 면을 더 보려는 그런 시도가 생긴단 말이에요. 내 이성은 그래, 이 사람이 그래도 나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의 본인은 나를 가장 사랑하고 이 사람이 나를 실제로 배신할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근데 분노는 그걸 이해해주지 않아. 근데 지금은 분노가 내 머릿속에 가득해. 그러면 영철님의 저런 해명을 듣고 실은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해를 못하기로 하면 또 못할 면이 있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누가 목소리가 커요? 분노가 목소리가 커,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저 예스에 집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얘기해보고 싶다는 거였지. 그리고 그게 어쨌든 제 귀에 들릴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만약 영철 씨가 말을 막 능수능란하게 하고 상대 기분에 맞춰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얼마든지 해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생각해봐. 네 귀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런 다른 말을 했겠어? 너한테 가장 호감이 있고 나는 지금 영자님만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당연히 그렇지.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 나이 또래에서 한 사람만 보고 그렇게 소외되고 약간 선비처럼 혼자서 영자씨만 보고 가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그런 사람으로서 남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나는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좀 영자님처럼 그렇게 좀 활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도 영자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런 거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 약간 그런 의미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면 완전 사기꾼 같지. 그런데 어쨌건 지금 이 상황에서 영자님의 마음은 조금 녹일 여지가 있었다고요. 근데 영철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영철 씨는 지금 내가 이 말이 나오는 이런 정도의 능글맞음도 없을 뿐더러 이 사람은 진솔한 사람이에요. 어쨌건 회피 성향이 강하건 이런 단점들이 있지. 말을 돌려서 하고 회피 성향도 있고 이런 단점이 있지만 최소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좀 거짓돼 보일 수 있어. 약간 두리뭉실하고 이러니까 그래 보일 수 있지만 최소한 이 사람이 악의적으로 자기 말을 꾸며서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부분을 장점을 보고 있는 게 현숙 씨고 영자 씨도 그 부분의 장점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분노가 눈을 가렸지.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그렇지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영자 씨 입장에서는 영자 씨의 분노는 이걸 어떻게 듣겠어요? 거봐, 내 분노가 맞잖아. 쟤 너 들으라고 딴 사람이랑 호감 주고받겠다고 한 거라니까? 어때, 화나지? 내가 맞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분노에 끌려가는 거지. 그 해석에 장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그 분노가 가라앉고 이 상황을 돌이켜보면 아, 내가 다른 선택지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지. 그러면서 이제 영철 씨가 해명을 해요. 일단은 나도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그분한테도 이러면서 현숙 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싶다. 물론 근데 이건 그러니까 영철 씨가 영자 씨 이외에 다른 이성한테 마음이 전혀 없냐? 그건 아니지. 당연히 있지. 서로가 여기 어쨌든 이성 만나러 온 곳이고 눈에 다른 이성들의 매력도 다 보이는데 어떻게 그게 안 보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영자 씨가 최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을 뭐 후보로 생각하는 게 그걸 가지고 비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원픽 투픽 막 이러면서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지. 어쨌든 솔로 나라는 그런 곳이니까 목적이 그런 곳이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렇게 좀 포장을 하는 거죠. 내가 현숙 씨와 얘기를 하려던 거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지 그 사람과 이렇게 호감을 나누고 싶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런 그냥 마음에 답답한 거를 푸는 정도다. 근데 그때 여기서도 이제 영자 씨가 먼저 말했던 게 현숙 씨랑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영자님이 그랬는데 영철 씨가 먼저 아니라고 했다.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렇게 딴 데 가서 딴소리 하기냐? 근데 영철 씨는 아닌 게 맞고 그건 맞는데 근데 현숙 씨와 그 끝이 좋게 끝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영자 씨는 내가 그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보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나한테 얘기를 해놓고 그래서 난 확신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도 확신을 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막 기분이 좋지도 않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 영철 씨가 한 발 물러서는 제스처들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거는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뭐 팔짱을 끼고 살짝 뒤로 물러서는 정도. 물론 근데 이게 카메라가 모든 장면을 비추고 편집이 아예 안 된 상황이면 확실히 알겠죠. 근데 이거는 여기 오래 서 있다 보니까 추워서 그냥 그랬을 수도 있고 다리가 아파서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이걸 가지고 조금 과장된 해석을 하자면 지금 영철 씨도 영자 씨한테 서운한 게 있지 않나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뒤에서 인터뷰에서 살짝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자 씨가 나도 그렇게 최선을 다했고 이게 믿음을 주려고 나는 애를 썼다. 확신을 주려고 애를 썼다. 이 부분에서 영철 씨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이제 뒤에서 인터뷰에서 나오는 뭐 영식 씨와 이렇게 기쁨의 포옹, 그러니까 뭐 이성적인 포옹은 아니었지만, 근데 그게 영철 씨 입장에서는 좀 내 기준에서는 선을 넘은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근데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니까. 근데 어쨌건 영철 씨는 이 시점까지 나는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고 그냥 분위기를 풀고 그런 관계에 있어서의 답답함을 해소하려는 것뿐 이성적 호감은 영자 당신에게밖에 없습니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영자 씨의 머리는 알았겠지만 이게 전달이 지금 안 된 상황이고, 영자 씨는 내가 오빠한테 가지 마라 이런 얘기 하려고 부른 게 아니고 그냥 사실을 듣고 싶었다 였겠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근데 이제 영철 씨가 얘기를 하겠다는 거는 좀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니까, 영자 씨는 뭘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냐. 그게 그러니까 영자 씨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알아보겠다는 뜻이지.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호감이 있나 없나 그걸 확실하게 알아보고 나를 지금 보험으로 놓고 다른 사람 알아보겠다는 거냐가 지금 영자 씨의 오해거든요. 물론 뭐 내가 영철 씨의 마음에 다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게 오해인지 아닌지 모르죠. 근데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것도 영자 씨의 오해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영철 씨는 영자 씨를 보험으로 놓고 다른 사람들 알아보면서 그 더 좋은 사람 있으면 가야지, 그 마음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영자 씨는 이 확실하지 않은, 이 불확실한 것이 가장 두려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특성이기도 해요. 이런 비슷한 실험이 있었어요. 그걸 기억을 더듬어야 돼서 어느 교수관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어떤 사람한테 당신은 한 2에서 8 정도로 아픈 정도, 이렇게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당신은 10만큼 아파요 라고 말하는 걸 더 선호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더 아파도 확실하게 얼마큼 아픈지를 말해주는 거를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덜 아픈 것보다도. 이제 그런 것처럼 사람은 원래 불확실한, 근데 그게 가장 극단화된 케이스지. 이 사람이 나를 분명히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좋아하는지 애매한 이것보다 차라리 나를 안 좋아해 버리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해 버릴 수 있는 거죠. 비슷하게 치환을 하면. 영자 씨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이 분노에 젖은 영자 씨는 차라리 그렇게라도 확실해져 버리는 게 지금 마음이 편해 버리는 거지. 근데 물론 이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일이긴 하죠. 아까 병도 그렇잖아요. 내가 10만큼 아프면 나중에 병원비 들어가고 이거 통장 보고 내 몸 막 쓰러질 거 하면은 후회하지. 차라리 그래도 한 2에서 8 사이가 아픈 게 나았을 텐데, 이렇게. 물론 그 진단 결과가 내 몸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영철 씨도 자기 말이 조금 해명이 완전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좀 말이 이상한가?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영철 씨는 어쨌건 나는 이성적으로 호감은 너밖에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과 알아간다, 이거는 정숙 누나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여기 왔으니까 다른 사람하고도 이렇게 좀 친해지고 알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나온 얘기야, 그 얘기를 했으면 됐는데 아마 그 얘기는 정숙 씨도 기억을 못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그런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나온 얘기야, 내가 지금 또 누구 호감 있고 누구 호감 있고 막 그렇게 말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기억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시청자니까 그걸 기억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차라리 영철 씨가 여기에서 다른 그냥 사적인 그런 데이트를 나가겠다, 사적인 얘기를 나누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혼자 지내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 얘기도 하고 같은 또래 사람들이랑 어쨌건 이 모임에 나온, 이 나는 솔로에 출연한, 그리고 서로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뭔가 서로도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가 더 친해지고 그리고 또 의지가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한 거지. 그건 뭐 내가 꼭 이성만이 아니고 동성도 마찬가지야. 동성끼리도 난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알아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했으면 영철 씨의 마음이 좀, 지금 마음이 전달될 수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또 영자 씨의 반응에 따라서 맞춰서 뭔가 이런 또 변주를 줘야겠지만, 영자 씨는 이 시점이 되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알아가겠다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철 씨가 여기서 영자님한테 마음이 이 정도 있고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만나서 아침에 봐서 이야기를 했을 때도 마음이 되게 좋았다, 얼굴 보고 얘기하니까 되게 좋았다. 어쨌건 영철 씨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호감이 가는 사람이 너밖에 없고 너와 잘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영자 씨는 이런 거는 다 그냥 변명으로 들리고 결론은 알아보고 싶다 이거에 지금 꽂혔거든요. 그게 가장 분노에 대한, 이 분노가 민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근데 영철 씨는 내 생각도 알리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알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과 호감을 연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과 그런 찝찝한 기분, 내가 잘못 전달한 부분, 오해가 쌓인 그런 부분은 최소한 풀고 싶다. 물론 이게 변명일 수 있죠. 영자 씨의 생각이 맞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지금 영자 씨가 어떤 목적으로 영철 씨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걸까를 생각해보면 조금 이 사람이 생각을 최대한 듣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 이라고 말했으면 영자 씨가 원하는 목적을 더 잘 이뤘을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그 목적보다는 약간 감정적으로 말을 하는 부분들이, 근데 보통보다 훨씬 더 감정 제어를 잘 했거든요. 그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걸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영철 씨는 영자 씨의 이런 재가를 기다리는 그런 소극적인 모습으로 손을 앞에 공손히 모으고 이제 듣고 있어. 그러니까 영철 씨는 나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영자 씨와의 마음을 전달할 거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우리 사이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 그 얘기를 한 건데 영자 씨는 그 알아가고 싶다에만 꽂혔어요. 그러니까 영철 씨는 그 말을 하고 화가 풀릴
있도록 그 결정을 기다리면서 나름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도망가고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은 그런 성향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영철 씨 입장에서는 정말 그걸 짜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영자 씨는 이 분노 정말 욕하고 싶고 막 이 화가 나고 막 그런 마음을 또 억누르면서 또 영자 씨 입장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차분하게 얘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고, 그런데 영자 씨가 지금 영철 씨의 마음까지 전달을 받기에는 그건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영철 씨도 자기 마음을 딱 선명하게 한마디로 해서 영자님의 그런 불안과 이 분노를 식혀주기에는 또 영철 씨의 화법도 그거에 또 적합하지 않은 거고, 그게 안타까운 상황이죠. 영자 씨가 본인이 뭐 누구를 알아가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본인이 나한테 이런 확신을 줬다고 생각하고 나도 본인한테 어느 정도 이런 확신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들리는 소리가 너무 생뚱맞은 소리가 들리니까, 그러니까 영자 씨는 지금 이 말에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뭐 옥순씨가 말하기를 나도 만나보고 싶다 뭐 이렇게 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도 알아가고 싶다 이런 표현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영철 씨는, 왜냐하면 일단은 나 같은 경우는 좀 영자님보다 더 다른 사람들하고 못 어울렸다고 생각을 하거든.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면서 어울려서 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내가 못했고 약간 소외 느낌도 받았어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도 알고 내 생각도 알리고 내 마음에 대해서도 좀 더 알리고 영자한테 커가는 마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철 씨 마음은, 나는 성격도 이렇고 나는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런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큰 용기였는데 그 용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이 사람들하고 앞으로도 좀 잘 지낼 수 있으면 나는 좀 인생의 한편으로는 좀 좋은 친구들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한다. 약간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게 이성관계는 아니라고 지금 영철 씨는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영자 씨 입장에서 그렇게 안 들리지. 그냥 변명으로 들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알리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영철 씨는 알고 알리겠다고인데 여기에서 알리겠다, 알아간다 이 단어 자체가 벌써 둘이 이해가 하는 게 달라요. 영자 씨의 알아가겠다는 호감을 쌓아가겠다로 지금 영자 씨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영철 씨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을지언정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알고 알리겠다, 뭐 알아간다, 이거는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친해진다 정도로 지금 의미를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소외되지 않고 그냥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영자 씨가 아무리 지금 영철 씨의 말을 들어도 그 단어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영철 씨의 그런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영철 씨가 저 알고 알리겠다 저 단어를 좀 바꿔서 써야 될 것 같아요. 바꿔서 썼어야 됐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상대랑 친해지고 이 사람과 대화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가 썼던 단어나 이런 문장을 그대로 차용해서 쓸 때는 좋죠. 근데 이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단어를 뭔가 다른 단어로 좀 더 선명한 단어나 좀 더 순화된 단어로 치환하는 게 좀 요령이죠. 그래서 그걸 굳이 왜 알고 알려야 돼요? 그걸 그냥 알리면 되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영철 씨는 알고 알린다, 이게 그냥 이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그냥 가벼운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된다라는 의미로 쓰는 건데, 영자 씨는 왜 알아가야 되냐는 거에 지금 그거가 중요한 거죠. 알아가지 않겠다. 여기서 처음에 영철 씨가 나 알아간다고 한 거 아니야. 그냥 너무 같은 또래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친해지고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 라고 했으면 실은 이렇게까지 안 왔을지도 몰라. 물론 그 상황에서도 영자 씨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더 해명했어야 될지는 모르지만 알아간다고 했어. 예스가 되니까 지금 여기까지 번져가는 거예요. 영자 씨도 지금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분노가. 그래도 나는 너한테 기회를 주러 왔는데 이 사람이 옥순 언니 말이 맞았네? 이러면서 계단식 분노가 또 올라가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철 씨는 또 그것도 맞는 말이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냥 알리면 되는 거죠. 영자 씨 말이 틀린 건 아니지. 근데 영철 씨 입장에서는 내가 말하는 알고 알리겠다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 네가 다른 사람이랑 잘 어울리고 이런 것처럼 나는 그런 것도 한편으로는 내 입장에서는 내 인생 하나의 또 도전이라고 생각해. 여기 와서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도 해보고 그렇게 또 친해지는 그런 과정도 난 또 한 걸음 해보고 싶다는 그런 뜻이었지. 그런데 이제 영철 씨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 그냥 내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영철 씨 입장에서는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하면 그래도 그냥 이 사람이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데 영자 씨 입장에서는 알아가겠다, 예스. 근데 잘 모르겠다. 변명하다가 또 잘 모르겠대. 비겁하기까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실은 여기서 영철 씨가 비겁한 건 아니었거든요. 비겁해서 내 말을 막 포장하고 핑계대다가 잘 모른다 이러면서 발 빼는 게 아니라, 나는 어쨌건 내 입장에서 해명을 했는데 이게 이 사람한테 기분이 더 나쁘다면 그냥 내가 그냥 잘못했다고 말해서 기분을 풀어야 되나? 내가 잘 몰라서 내 잘못으로 돌리면 좀 기분이 풀릴까? 해서 그렇게 표현한 건데, 영자 씨 입장에서는 뭐야 이제 그렇게 도망가기까지 잘 몰라서 그랬다고? 이렇게 되면서 기분이 더 상하는 거지. 아마 그 부분이 영자 씨 같은 분 입장에서는 되게 듣기 싫은 말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잘 몰라서 이 부분이. 근데 영철 씨는 그 부분이 좀 영자 씨의 기분도 좀 풀어주고 이 괴로운 싸움의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더 짧게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 말이었다고 봐요. 근데 영자 씨는 여기에서 또 기분이 상해서 저를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알아가고 싶으면 그냥 알아가시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시고 저를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철 씨가 행동을 그렇게 하라. 근데 영철 씨는 영자 씨를 가장 신경 쓰고 그거는 일단 기본으로 가져간다고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전달이 안 됐죠. 뭐 전달이 안 됐으니까 또 이렇게 싸움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도 영철 씨가 뭔가 말을 하려고 되게 애를 쓰거든요. 근데 나 이러면서 뭔가 말을 하고 여기 앞에서도 뭔가 말을 꺼내려고 할 때 영자 씨가 그냥 그 말 자기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영자 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쨌건 알아가고 싶다 예스였으니 나머지 말은 다 변명이고 핑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때문에 누구랑 못 친해졌다. 나 때문에 소외감 든다. 뭐 이런 거는 나도 마찬가지다 라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철 씨가 여기서 또 너 때문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말을 살짝 했는데 이제 영자 씨가 이제 말을 강하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말은 이제 묻혔죠. 어쩌면 영자 씨 마음속에 그런 부분이 조금 상처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가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런 비슷한 말을 들었던 경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탓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벗어나고 보니 아 내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그걸 이겨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누군가가 내 탓하는 것 같으면 훨씬 더 분노가 더 커지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제 영자 씨는 좀 그런 상처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한테 주어진 시간이 좀 길었다면 아 영철 씨가 내 탓을 하는 사람은 최소한 아니구나. 영철 씨 입장에서도 아 영자 씨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안 좋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좀 더 조심해야겠다. 이런 거를 서로가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그 상황이 너무 싫은 거죠. 영자 씨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했죠. 똑바로 본인이 원하는 이사를 제가 이해했고 저도 제 생각을 지금 전달했고 충분히 이해했죠 라고 말한단 말이죠. 영자 씨가. 그래서 영철 씨가 응 이해했어 라고 하는데 영철 씨는 이해했죠. 영자 씨가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영자 씨의 이 말은 나 신경 쓰지 말고 알아가라요. 선명해.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이 남은 날짜 중에 단 한 번도 영자 씨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영자 씨가 조금 분노가 많은 상태에서 한 말이니까. 근데 반대로 지금 영철 씨의 생각은 영자 씨한테 전달이 안 됐어요. 영자 씨는 이해하지 못했어. 왜? 영철 씨의 화법이 본심이 뒤에 나와. 그리고 단어가 두리뭉실해. 그리고 이런 분쟁을 싫어하고 자꾸 회피하려는 마음도 존재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얽히면서 영자 씨와는 약간 다른 화법이 더 극명하게 나타나면서 이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었어야 되는데 영자님이 일단 몇 가지 결론이 나면서 뒤에 말을 다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철 씨의 이 생각이나 말은 전달이 안 된 셈이에요 실은. 근데 영자 씨는 다 이해받았다고 생각했지. 처음에 느꼈던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다는 그 말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영자 씨는 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았고 더 들으려고 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좋아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훨씬 더 관계를 잘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영철 씨와는 아닌 거지. 그러면서 돌아서 가버립니다. 영철 씨도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제 혼자서 가는데 이 영철 씨가 이제 혼자서 가면서 이제 한숨을 쉬고 내가 많이 서툰가 보다. 아 좀 걸을까? 아니야 이러면서 혼잣말을 하거든요. 내가 얘기를 잘못했나 보다 이러면서 혼잣말을 하는데 혼잣말은 보통 언제예요? 불안할 때, 마음이 힘들 때, 뭔가 누군가한테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을 때, 그럴 때 혼잣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철 씨는 되게 압박을 심하게 받았죠. 그리고 지금 영자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영자님이 저렇게 딱 끊어버리는 태도에서 영철님은 어떤 면에서는 되게 두려움을 느꼈을 거거든요. 물론 실망감이기도 하지. 그렇다고 영자님이 잘못하냐? 그건 아니지. 그만큼 두 사람이 잘 안 맞는 사람이었던 거지. 애초에 잘 맞는 부분이 있지만 안 맞는 부분이 너무 극명하게 존재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요. 일단은 두 사람의 이야기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봤고 이 뒤에 영철님이 옥수님과 대화하는 거, 뭐 인터뷰할 때 내용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철님의 진위를 조금 더 끌어내 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을까? 이때 영철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는 제가 다음 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